자, 총평합니다. 이번엔 하나씩 안 하고 이렇게 다 몰아서 나왔고요. 1교시는 좀 할만하셨죠, 그죠? 중하 정도인데 문제 자체는 좀 어려웠는데 다 기출문제에다가 예상이 가능한 문제고 우리가 다 친숙하게 알았었던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비중이 높았는데 요거는 한 번도 출제 안 됐지만 다 알고 있죠? 셀프, 펠프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준비하셨을 것 같고 플래시오버도 계산식 3개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어쨌든 3개를 배우긴 배웠고 기본서에 다 있기 때문에 소방관 진입창 마찬가지로.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설치 대상, 면제 대상까지 물어봤는데 이거 안 챙긴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법은 항상 어떻게 깔끔하게, 그죠? 정의, 목적, 설치 대상, 설치 제외 대상, 그 다음에 설치 기준 이렇게 갖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 개선 방안까지 갖고 가셔야 되고 시험 장치는 뭐 기본이죠. 기본 물어봤고 요즘 추세가 이거예요. 비교입니다. 이렇게 비교. 방화벽. 지하구 화재 안전 기준의 방화벽과 일반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방화벽을 비교하시오.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자주 나오니까 비교 문제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MOC와 LOI. 그 다음에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은 알 것 같은데, 인명구조기구 알죠? 7광 5병 해서 7층 이상, 관광호텔 5층 이상 병원의 경우에는 뭐 인명구조 설비 각 2개씩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외우셨잖아요. 근데 이런 게 가끔 나오죠. 네, 그래서 세모입니다. 근데 채점관도 봤을 때 얘는 좀 맞출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말도 안 되더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쓰잖아요. 점수 줍니다. 생각보다 잘 줘야 해서 요거 좀 선택하셨으면 고득점 맞을 수도 있다. 공기호흡기의 규격, 저라면 뭘 쓸 것 같아요? 공학적이라면 이게 뭐랑 연결돼야 돼요? 피난 시간이랑 연결돼야죠. 피난 용량이랑 연결이 돼야죠.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규격 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이해되셨죠? 고층 건축물이면 공기호흡기의 용량을 많이 구비해야 되고 산소통 예비도 해야 되고 우리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할 때 얘가 이제 용량에 따라서 그렇죠. 60분 용량이냐 아니면 추가로 더 구비하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라도 썼으면 점수 준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고려를 해보시고 성능위주 가이드라인 뭐 연속적으로 출제됐죠.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기본이에요. 2개. 그리고 심지어 여기 중에서도 어려운 거 안 내고 쉬운 거 줬잖아요. 그죠? 쉬운 거 줬으니까. 각도 제한이 신출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공학적으로 설명하라는 거죠. 화재 플럼 실링 제트 플로우로 해석하라는 문제였고 연기 제어의 물리적 메커니즘, 방연, 차압 이런 거죠. 그죠? 구획 이런 거죠. 배연, 재연 이런 거고 다양한 화재 패턴 요게 약간 뭐가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처음에 뭔가 했는데 해석을 해보세요. 시간유리, 모래시계. 그래서 얘가 이제 모래시계인지 아는 분은 썼을 거고 모르는 부분은 요것 때문에 못 썼을 거다. 시험 끝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 같다. 기본 문제이긴 한데 약간 어려웠죠. 요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아예 뭐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요거 말고 10문제를 충분히 선정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정말로 선정을 못해서 얘를 고른다면 저는 가연성 고체류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그냥 할 것 같아요. 소방적으로. 근데 얘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특수가연물에 있죠. 특수가연물의 특징과 가연성 고체류의 연소 속도가 빠르고 열방 출이 빠르고 이런 거 쓰고 그다음 방지 대책 그냥 썼을 것 같아요. 요렇게라도 점수를 얻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 문제죠. 근데 점검 주기가 조금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세모.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 하나, 2개, 3개 딱 빼면 10문제 나오죠.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중하 1교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문제 나오면 아주 생큐예요. 생큐입니다. 자, 근데 10문제 나왔다고 점수 높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난이도랑 비례하진 않습니다. 나의 점수가. 자, 2교시는 상입니다.
2교시 끝나고 집에 가신 분 없으십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아는 문제였을 거고, 크림룸, 이제 일반 화제인가 보다. 쓸만한데? 이거 뭐지? 뭐지? 이것 때문에 좀 부딪혔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외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또 막히죠. 성능 위주에서. 제대로 챙기셨으면 이것도 챙겼겠지만,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X. 미분모는 아는데 KFI 인정 기준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 설계도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죠? 문제. 그러니까 얘는 잡았었어야 돼요. 잡았었어야 되고, 왜냐하면 기본서에 다 있으니까. 일반 설계도서, 특별 설계도서. 인정 기준을 물어보긴 했는데 아는 사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채점자 입장에서 아는 사람 많지 않으면 그거에 맞게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요거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에는 준비하셨죠, 다. 했는데, 요게 뭔지 약간 모르겠고, 이거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열폭주죠. 그 다음에, 요건 독성가스는 아무거나 쓰면 돼요. 메탄, 에탄, 아세틸렌, 이런 거 다, 일산화탄소 다 쓰면 되고요. 유해가스 주해 성분 요거고. 독성가스 발생 원인은 저희 기본서에 불화수소 발생 메커니즘 있잖아요. 그거 쓰면 되기 때문에 전 요건 동그라미로 봅니다. 문제는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반이신 분들은 못 푸는 문제인데 합격 대비 또는 한 45점에서 50점 하는 분들은 이걸 잡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 얘는 모르는 거고, 얘도 컨테인먼트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몰랐을 것이다. 화보역 기준이긴 한데 이게 기계설비 기술사의 경우에도 하는 거거든요. 냉복도, 열복도, 온복도.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어느 정도 약간 기계설비 쪽이랑 건축설비 기술사 쪽이랑 연관이 있는 문제가 어려웠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세 문제 했고 모르는 거 하나 찍어야 되는데 도저히 찍을 게 없죠. 저라면 요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이라는 게 뭐야? 숫자잖아요. 그럼 개수겠지. 그죠? 이렇게 일단은 기질을 발휘해서 틀리더라도 좀 때려 맞추는 그게 좀 필요했고요. 이건 실제로 제가 이제 요 문제 딱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저도 뭔지 몰라요. 근데 100개일 것이다 라고 유출했거든요. 등급은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차원수는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답안에 그냥 일정 크기 개수가 100개 이하인 것,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찍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할만하죠. 그래서 2교시는 이렇게 지나가고 3교시, 4교시 버티셨으면 좀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기술사님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합격한 회차 때 1교시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안 갔다라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너무 못 쳐서 점심 끝나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는 사람이, 그 동생이 도시락을 챙겨와서 그걸 먹고 봤는데 합격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얼마 전에 합격하신 분도 2교시 끝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끝까지 보자 했는데 합격했다라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전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3교시 문제 한번 봅시다. 3교시는 요거는 이제 기본인데 준비 좀 안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안 하셨으면은 아직은 좀 대부분 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O2, 요거는 기본 문제였죠. 그다음 아트리움, 역기류, 얘는 아마 안 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준비했으면 이건 오케이죠. 근데 안 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불과 한 4, 5회 전 기출이에요. 네, 얼마 전,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래도 써놨던 분들은 아름아름 해가지고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했을 확률이 더 높고. 저의 경우에도 수업 때 한 2-3번 했어요. 근데 썼다고는 안 믿어요. 공식이 워낙 어려워서. 그 다음에 하잡은 아는데 얘는 모르죠. 호서 설비, 이거 여기까지는 아는데 이거 좀 어려웠죠. 그죠? 얘는 세모 정도 보겠습니다. 세모 또는 X. 그 다음 TAB는 기본이죠. 그러면 제 생각엔 중상인데 좀 어렵게 느끼셨던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상 정도로 느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전체적으로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섞어서 냈기 때문에 대놓고 하는 건 요거 2개였고, 그래서 2개 잡고 저라면은 요걸 잡았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요걸 잡던 저라면 요걸 잡았을 것 같아요. 준비를 만약에 했었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를 잡았어야 되고, 이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에서 상 정도 사이, 중상 정도 되겠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저는 4교시가 어려웠다는 분이 있는데 3교시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3교시가 훨씬 어려워요. 좀 이따 한번 보세요. 해설. 4교시는요. 얘는 저는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해설서가 나왔는데 요거 있죠. 요거. 해설서 내용을 출제했었다 하더라도 채점관 입장에서도 해설서를 모르면 기존에 있는 내용 갖고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할만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이거를 어렵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가압송수장치 저수조와 함은요 여태까지 가장 많이 나온 내신 문제였어요. 그 응용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응용 단계였기 때문에 이건 저는 기본이고 요게 조금 어려웠는데 뭐라도 썼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동그라미. 규약배관과 수리계산도 기본이었죠. 사이폰과는 얘는 솔직히 아는 분은 너무 쉬웠고 아예 아는 분들은 너무 어려운 문제였다. 푸는 방법 모르니까. 배출구. 자, 저는 동그라미로 보는데 조금 어려웠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요거는 몰랐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위험성 평가로 그냥 똑같이 썼다. 그럼 대박입니다, 이거는. 위험성 평가 썼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100% 똑같아요. 100%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요거를 잡았다라고 하면 조금 점수 높을 거고, 왜냐하면 잡은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얘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요거 좀 설명했을 것 같은데 얘는 차별성이 좀 점수 잘 안 나올 겁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6문제 중에 3, 4문제 정도 할 수 있고, 4문제는 요것도 X긴 한데 그냥 위험성 평가 쓰고, 그 다음 요것도 화재 안전 기준이니까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어서 저는 솔직히 5문제 정도 잡을 수 있다라고 봐요. 요거는 좀 중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도 없고, 가급적이면 조금 유들 있게 시험 문제를 되게 자주 보세요. 자주 보셔가지고 점점점 우리가 눈에 익은 문제들을 늘리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내 합격하는 회차에서는 안정적으로 4문제, 10문제 이렇게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는 딱 합쳐가지고 중상, 중하, 중. 여기서 중하상이라서 약간 이제 중.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체 시험은 중. 전 시험이랑 전전 시험이랑 비교했을 때 더 쉽게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다기보다는 풀 수 있게 줬어요. 모르는 문제도 풀 수 있게 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 클래스 100, 컨테인먼트 하더라도 풀 수 있는 거랑 같이 줬어요. 상당히 신경 쓰신 회차입니다. 이제 좋은 회차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회차 기준에 맞춰서 다음 회차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의 경우에는 균형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별화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문제가 많은 경우는 차별화가 돼 있어야 돼요. 변경법규 아주 충실하게 반영이 됐고요. 가스계 규정 바뀌었는데 CO2 나왔죠? 연결 성수관 바뀐 거 나왔죠? 바뀐 거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기본 문제는 더 이상 문제 암기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문제의 요지를 파악하고 요거를 이제 결합해가지고 새롭게 응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해 위주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성인 성능 위주 포샤 가이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얘가 나왔다고 공부하면 피보고요. 얘가 나오는 경우에 내가 아는 개념으로 그냥 주워 담아가지고 설명하는 능력을 배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건 제가 매 시험 해설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패는 이제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거다. 암기가 안 돼요. 암기가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암기를 할 수 있어요. 모른다는 사실은 언제 제일 많이 느끼냐면 시험장에서 제일 많이 느껴요. 시험장에서 나온 거는 절대 안 까먹어요. 아무리 맨날 헷갈려가지고 암기 안 되던 거 시험에 한번 딱 나와서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건데 하면은 그 다음에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해보셔야 그래야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더 외울 수도 있고 습득도 할 수 있고 대비도 할 수 있으니까 점수
한번 미끄러져 내려간 거 경험으로 꼭 삼으시고 다시 올라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총평하겠습니다.